자, 오늘 국내 증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어떤 것이든 저희 주챔쇼와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유튜브 댓글도 스피디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시장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3일 동안 연휴가 있다 보니까 오늘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시장 분위기만 이야기하기에는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싶은 날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많은 분들께서 지금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시장이죠. 아무래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래서 제가 이 요즘 시장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은 무사안일주의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수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처음 보시거나 최근에 보신 분들은 약간은 모르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라던가 현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5년 내도록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정말로 그렇게 된다고? 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지난 5년까지의 이 방송들을 한번 이렇게 쭉 생각을 한번 돌이켜본다면은 제가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분석을 열심히 하고 있고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는요,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가 좋지 않느냐, 3월부터 6월, 지금 8월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근거를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괜찮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좀 더 많죠. 그게 과연 근거가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유동성의 함정에 빠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다음부터 유동성이 갑자기 많이 풀렸다라는 이야기로 전환이 되었고요.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지금은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물가 상승은 아직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2,800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이 추세라고 한다면은, 큰 변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악재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4분기 실적과 내년 실적도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처럼 운동을 열심히 하면 살이 앞으로 쭉 빠질 겁니다라는 이야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지금처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산다면 언젠간 돈을 벌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뜬구름 잡는 것은 제가 아니라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올라간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사실은 전부 다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떨어질 수 있는 근거를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미국 물가지수가 사실 올라가고 있는 모습과 근원 물가지수라고 하죠. 그것조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물가가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원자재 가격, 금, 은, 구리, 그리고 원유까지 올라가면서 앞으로 생산될 상품들과 앞으로의 물가가 상승될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지를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의 위험 수준, 그리고 짐작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인플레이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지표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는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는 천천히 올 거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2,800까지 갈 수 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언택트 관련주로 지금 뭐 수급이 몰리고 있다, 괜찮다, 돈이 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돈이 과연 정말로 돌고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돈이 돌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환율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떨어져봤자 1150 정도까지밖에 안 떨어질 텐데, 워낙 강세를 보였던 1000원대에 비해서 1150원은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과연 들어올 것인가를 생각할 때는요, 1280원까지 올라간 건 일시적이고요. 지금 1180원보다 앞으로 1000원,
100원 이하까지 또는 1000원까지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원화 강세가 이뤄지려고 한다면요.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강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면은 지금 달러 약세라고 해서 달러가 굉장히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달러가 많이 풀렸으니까 달러가 흔하다.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값, 원유값, 은값, 구리값이 다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미국에서 그걸 그대로 가만히 놔둘 것인가 라고 한다면요.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결국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결국 중앙은행에서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결국에는 시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로 가고 있고 사람들이 기조가 저금리일 거야 라고 믿고 있다가 금리 인상을 맞닥뜨렸을 때는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오게 됩니다. 제가 4월달부터 조정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다른 거 없었어요. 시장에 조정이 들어가야지만 앞으로 상승이 좀 더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본 건데 지금 조정 없이 간다라는 것은 그냥 상승만 주구장창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뒤에는 폭락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하락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하락을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는요.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지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지난 3월 달에도 그랬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 떨어질 때 제가 경제가 지금 당장 무너진 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증시만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공포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 장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괜찮다. 반드시 올라간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때도 많은 증권사에서는 과거에 2월 달이었던 그 지수가 2200이었는데 3월 달 지수가 1600까지 내려갔으므로 앞으로 1000까지 내려갈 수 있고 1000을 깰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그때도 저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내려가는데 많이 사야 되나? 왜 이렇게 내려가는데 너만 자꾸 올라간다고 하느냐? 지금 어떻습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올라갔을 때도 지금은 현금화를 해야 된다. 현금화하고 난 다음에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지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과연 지금 적극적으로 현금 비중을 다 실어내면서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현금화를 해둔 상태에서 적은 비중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급등한 종목들이 많죠.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지금은 또 급등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조금 피하시고요. 제가 뭐 빅머니라던가 이런 그 프로그램에서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 바닥에서부터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아요. SK케미칼부터 해서 KTNG뿐만 아니라 대한항공까지 보면은 대형주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잡아서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현대차라든가 넷마블 같은 경우들도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잡아놨다면 지금 남부럽지 않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잡아가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시장이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기에는요, 비관적인 징조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조심하면서 매매하시는 습관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현금화를 통해서 조정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 드렸고요. 바닥에 있는 대형주들 잘 골라보시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정사운. 네, 정다운이요. 네. 3,621원에 50%요. 네, 3,621원에 비중 50%요. 네. 네, 오늘 유상증자 소식 나오고 급락을 해서 좀 걱정이 되셔가지고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어저께 샀는데, 갑자기 막 훅 떨어져갖고 지금 채선이에요. 네네. 어제 매수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정다운을 3,621원에 매수하셨는데 어떻게 네.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이런 상황인 거죠. 사실은 지금 이제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아무것도 모르고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TV 방송을 보시게 되면은 저 말고는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사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 초보 투자자분들을 사지로 내보는 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충분히 돌다리도 좀 두들겨 보고 투자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 시장은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제 스마트머니라고 하는데 저는 스마트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냥 돈만 들고 들어와서 주식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서 이럴 때 부추기는 것은 사람들을 그냥 사지로 내모는 것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다운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매수하셨다라고 했는데, 어제 매수하신 이유가 뭘까요? 정치 테마주, 무슨 테마주요? 정치 테마주요. 정치 테마주요? 네. 누구 테마주예요? 이재명이요. 이재명 관련주. 지금 주식 하신 지는 얼마 되셨을까요? 한 몇 개월 안 됐어요. 몇 개월 안 됐어요. 이 정치 테마주를 잡으면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셨을 거예요. 그죠? 네. 뭐 정치 테마주 잡으면 급등하는 종목들 많으니까 요즘에 뭐 에이텍이라던가 에이텍 TN 이런 거 보면은 이재명 관련주로 막 급등하고 올라가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는 게, 주식은 일확천금을 볼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내가 자산을 불려나가는 곳인 거지, 그러려면 안전하게 하는 법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안전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정치 테마주는 안 하는 겁니다. 아, 네. 예, 급등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그 끝이 항상 급락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부터 먼저 조금 이렇게 인지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일단 네. 정다운 같은 경우도 뭐 기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2019년 말부터 해서 이제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을 한 기업이에요. 역시 힘든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네. 네, 이 기업이 이제 정다운이 뭐 하는 회사냐면은 오리고기 이렇게 팔거나 오리고기를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오리고기를 팔려면 사람들이 나가서 외식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또 북적북적 하면서 많이 사 먹어야 되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잘 나가서 외식하나요? 안 하죠. 조금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기업이 매출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나요? 내려가는 게 맞나요? 내려가겠죠. 내려가는 게 맞는데, 지금 이거는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 오리고기 파는 거랑 상관없이 이재명하고 연관이 되었다라고 하고 급등이 됐거든요. 근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만약에 이재명 도지사가 만약에 대선이 나가서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정다운을 어떻게 뭐 밀어준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아니. 뭐 정다운 고기만 먹겠다, 청와대에 오리고기 납품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략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쉽게 생각하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품, 테마라는 거예요. 에이텍도 마찬가지고 에이텍 TN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사람의 그 순간 변심 있죠? 네. 사람들이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팔아야 되겠어, 사야 되겠어, 사람들의 생각과 그 변심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또 유상증자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보통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 있을 때 힘들어서 유상증자하는 기업들은 괜찮은데, 올라왔을 때 하는 기업들은 저는 약간 악질 기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들 유상증자 금액을 좀 더 많이 받고 주식수는 좀 덜 발행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주 친화적인 행동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앞으로 유상증자 이후에 다시 반등 나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일단 이재명 관련주기 때문에 이재명하고 엮여야지 가능하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은 지금 굉장히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비중이 50%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탈출이 쉽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듭니다. 일단은 내가 잘못 저지른 행동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2,500원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재명 지사가 뭐 대선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향후 1년 내에 다시 지금 매수하신 본전가까지는 올지도 모릅니다만은 확답드리긴 힘들어요. 정치 테마는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한 번의 실수가 크죠, 그죠? 네. 예, 주식은 원래 그래요. 여기는 실전이고 한 번 실수했을 때 그 돌이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도와드리고 싶지만 뭐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도와드리기 많이 힘들 것 같고요. 2,500원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여유가 이 기업적으로 나쁜 건 아니니까요. 일단 2,500원 지지가 되면은 한 1년 정도 가져간다 생각하시고 본전에서 나온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대응하시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배우셔야 되고요. 많이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다운 같은 경우에는 2,500원까지 밀릴 수 있는데 만약 2,500원이 지지가 되면 좀 길게 보시고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캐시코트를 6,240원에 15% 갖고 있거든요. 네, KC코트를 6,24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옛날에 캐시코트를 5,010원에 사가지고 7,300원에 판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박스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캐시코트를 회사 자체가 좋은 것 같아서 그냥 가지고 가보려고요. 아, 전에 한번 수익을 보셨는데 이번에도 좀 가지고 가도 될까 궁금하신 거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현금을 챙겨놨거든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KC 코트레를 6,240원에 이번에는 이 가격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번에도 수익을 잘 보실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제가 그 오프닝 때 좀 길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달러라던가 네. 뭐 약세라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니 전문가가 주식 전문가가 그 종목 이야기는 하지 무슨 경제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어, 네가 경제학자야?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정말 주식을 할 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그걸 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를 간다라고 했을 때 날씨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태풍이 불고 나는데 갯바위에서 낚시하다가는 정말로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낚시를 하러 간다 했을 때 거기 물때만 보고 고기가 뭐 잡힐까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날씨 전체를 보면서 내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저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청자님께서 비중 15%만 주식을 사시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네네. 너무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시장은 그 비중이 꼭 다 들어가지 않아도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으로만 수익을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낌이 KC코트레일로 이렇게 수익을 좀 보셨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이번에 또 내려가게 되었을 때 혹시나 이 종목이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내려갈 때 저는 들고 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내려가게 되면 이번은 전 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락이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깊게 빠질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지난 3월처럼 빠졌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은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떨어지면은 기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 기회를 위해서 그 기회를 잡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죠? 네네. 주식에 물려있으면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금 아래에서 기회를 노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역시나 그럼 지금 이 또 종목을 팔까요? 빠지게 되면은 6,000원 이하로 내려갈 때는 이 종목에 물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6,000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저는 그냥 손절하셔가지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거나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종목의 사랑에 빠지지 마라 하거든요. 네, KC코트레일이라는 기업을 수익도 받고 나한테 수익도 안겨준 기업이고, 그리고 실적도 네. 나쁘지 않다 보니까 내 눈에 이뻐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네, 이 종목 말고 네. 다른 종목이 너무 많아요. 멘토님. 네. 저 SK 케미칼 네. 따블라고 팔았는데요. 네. 이렇게 올라가니까 배 아파 죽겠어. 아, 그렇게 올라간 게 뭐라고요? 너무 좋아서 말을 못 이렇게 하시는 것 많이 같은데. 올라가니까 네. 버블인 거 싶기도 하지만 SK 케미칼이 네. 저는 21,000원에 사가지고 56,000원에 팔았거든요. 네, 아, 그랬어요? 그런데 20만 원 넘어가니까 너무 허망해요, 멘토님. 허망할 게 뭐였습니까? 제가 이 빅머니라는 프로그램 보시면요. 제가 SK케미칼을 여기 4월 달인가 5월 달이었던 것 같네요. 5월 여기서 추천을 했어요. 네. 근데 저 때 추천할 때 제가 목표가를 11만원, 12만원 정도만 벌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9만원에 사서 네네네네. 11만, 12만원대 매도해라 라고 제가 빅머니에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40만원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잘못된 게 한 종목으로 우리 부산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뽕을 뽑으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한 종목으로 끝을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꾸준히 이렇게 10%든 20%씩 계속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KC코트레일도 수익을 냈기 때문에 저번처럼 수익을 내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너무 아쉬워하지 네. 마시고 그런 마인드는 좀 버리시고, 제가 말씀드린 네. 것처럼 6,000원 이하로 빠질 때 손절하시고 아래쪽으로 크게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 조금 신규 네. 매수라던가 기회를 한번 잡아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일확천금 오늘 노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손절을 하시고 더 아래에서 공략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삼성물산을 네, 처음에 잘 모를 때 증권사에서 사라 해서 샀는데 네, 그게 14만 1,000원에 샀거든요. 네. 그래갖고 한 2년이 됐어요. 아, 살지도 2년? 못하고 들고만 있어요. 그럼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그게요, 100%가 아니고 137% 샀어요. 아, 100% 이상을 매수를 하신 거. 예, 몇 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렇게 137주를 사게 됐어요. 그래 그 끙끙거리고 그냥 들고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네, 그러면 지금 좀 많이 올라왔는데. 네, 삼성물산을 14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 그리고 한 2년 정도 보유를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삼성물산을 14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 이제 비중이 100%라고 하시는데요. 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목소리에서 굉장히 분노와 한이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데, 결국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주식 투자 책임과 탓은 내 탓이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고, 떨어졌을 때 추가하면서 하면 됐는데, 그것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방치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물산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려요. 이제 삼성 계열사 중에서는 노른자다. 지배구조상 가장 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그룹주들이 이렇게 수혜를 보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삼성물산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거기다가 네. 건설업황 쪽에서도 사실 삼성물산은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요즘에 지금 홍수나고 이러니까 어때요? 그거 다시 또 재건축도 해야 되고 약간 이렇게 보수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건설업황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생긴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엉키면서 올라오게 되고, 또 삼성생명의 지분을 또 매도해야 된다, 삼성전자의 지분을 또 매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가지고, 또 지금 네. 지분구조라던가 지배구조가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엮이게 되면은 이렇게 삼성물산은 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거를 지금 이제 14만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작년이라던가 이렇게 추가매수 한번 해놨다면은 더 좋았을 텐데, 매수가도 낮아지고, 그죠? 네. 더 좋았을 텐데, 그걸 안 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기회를 놓친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은 내가 놓친 사람이기 때문에,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너무 큰 수익을 노린다라기보다는요, 저는 이제부터 지금 상승세 계속 이어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4만원, 15만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네. 낸다라는 개념보다는 본전 찾고 나온다라는 개념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약간 겸손하게요. 네.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죠? 네. 잘못해놓고 수익을 크게 바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본전까지는 네.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전에 매도하시길 바라고요. 뭐 증권사 네. 추천이라던가 방송 추천주들을 나쁜 기업들이 추천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내 기준에 맞게끔 내가 전략을 잘 짜서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샀다고 수익 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많이 아셔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 방송 보시면 제가 많이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전에도 선생님 방송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매일 보시죠, 나오는- 그죠? 네, 다른 전문가들하고 매일 다르죠, 그죠? 방송만, 네, 보고 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 제가 많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배우셔가지고 조금 변화를 가지시고, 이거는 본전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본전이라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에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삼성물산 이제 상승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가까지 기다렸다가 매수가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가 끝나는 날입니다. 8월 네. 17일. 제가 월요일에 또 무료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준비를 했고요. 강남에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무작정 찾아오시는 것보다는 지금 1644, 6646이죠. 전화 한번 주셔가지고 예약을 조금 먼저 하셔서 하시는 게 저희가 통제가 조금 더 편하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많이 주시면은 저희가 준비를 잘 해놓을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아까 전에 오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시간상 그렇기도 하고 지금 상담 방송이다 보니까 더 많이 설명해드리고 싶고 1시간 내도록 하고 싶은데 솔직히 이제 그러질 못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저는 강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는지 그 근거는 뭔지 사실 안 좋게 본다 좋게 본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듣고 가신다면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도움 될 거라 생각을 해보니까 많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강연회가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약해서 방문하시고 자세한 분석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ICD요. ICD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5,900원에 20%. 네, 15,900원에 비중 2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좀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시가 좀 듣는 거 했는데 다시 떨어져요. 네네. 이번 주 초반에 좀 오르고 어제 오늘 떨어져서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어제도 떨어지고 그래서 오늘 좀 오늘 많이 떨어져서, 네, 어떻게 팔아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그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전문가님, ICD를 15,9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어제 오늘 하락을 하고 있는데, 대응을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역시나 또 걱정되는 분이죠. 왜냐하면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지수가 벌써 2%대 빠지고 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상승이 계속 이어서 나간다는 느낌보다는 박스권에 갇히거나 횡보할 가능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가놀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전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시장이고 뭐고 난 종목 매매할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말 큰 해일이 덮치거나 크게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는 종목에 물려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ICD도 낮은 가격은 아닙니다. 굉장히 높게 올라온 가격이고요. 바닥 대비해서 올라왔고 실적이 좋아지긴 했으나 상당히 많이 올라온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최근에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기업도 반도체 관련이기도 하고 LCD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2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대신에 여기서 단기 관점으로 잡아야 되는 것은요. 저는 역시 이번에 시가에서 조금 정리하셨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정리하셨다고 한다면 정말 잘하신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오늘 16,600원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 자리에서 조금 비중을 한 5% 정도라도 지금 한 4분의 1 정도라도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분할 매도를 통해서 좀 챙겨 나가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는 한 4분의 1 정도 매도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위쪽으로 올라올 때는 역시나 18,000원대 한 번, 19,000원대 한 번, 20,000원대 한 번, 1,000원 단위로 계속 분할해서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전고점 2만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4분의 1 정도 분할 매도하시고 1,000원씩 올라갈 때마다 한 번씩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보세요. 자,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삼성 SDS 네. 172,500원에 매수가, 되고요. 30% 네. 비중이거든요. 네, 17만, 그걸 가져가야 될 건지 좀 걱정돼서요. 조금 더 가져가도 될지 고민이신 거예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삼성 SDS 172,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더 가지고 가도 될까요? 이걸 제가 사실은 삼성 SDS를 매주 한 번씩 전화를 받는 것 같아요. 네. 매주 한 번씩 전화가 와서 괜찮나요?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저는 신뢰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인간 지표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를 봐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삼성 SDS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고 들고 계신다는 것은 전 주가가 안 갈 가능성도 크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사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걸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주가가 한번 내려갔다 갈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삼성 SDS라는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이거든요.
정말 말도 못하게 좋은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 SDS라는 기업이에요. 실적도 굉장히 좋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이라든지 앞으로 IT 서비스업, 그러니까 보안 관련주 쪽으로는 삼성 계열사들만 하고 있다라는 단점이 좀 있지만 그런 걸 넘어서서라도 저는 굉장히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아직까지 자리 잡지 않았구나. 그리고 세력들이 물량을 한번 뺐을 구간이 남았구나. 왜냐면 불안하니까 밑으로 좀만 내려가면은 개인들이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손절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17만 2,500원에 사셨는데 조금 네. 불안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아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손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싸게 팔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여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업은 싸게 사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받았고, 그게 투자에서는 정석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기업이나 앞으로 한 15만원까지는 밀릴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의 차이인 거죠. 좋은 기업이니까 15만원까지 내려갔을 때 무서운 게 아니라 더 살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좋은 기업이지만 15만원까지 내려가는 내 계좌가 손실난다는 생각에 손절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 더 현명할까요?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좀 뭐 물타기를 더 해서 갖고 간다든가 아니면 물타기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린다든가 이런 방법 좋을까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자꾸 이상한 대답이 나왔네요. 네. 네, 제가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쪽일까요? 라고 질문 드렸는데 갑자기 다른 이야기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 좋은 기업은 싸게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내가 오래 투자하겠다라는 생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단순히 6개월, 3개월 가져가시면서 10%, 20% 빠졌다라고 고민할 기업이 아니라 빠지면 오히려 더 사도 되는 구간이구나. 그러면 한 15만원 정도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겁먹을 종목이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15만원까지 내려가는 것을 느긋하게 견딜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지금 보유하시는 거 아무 문제 없다 생각이 들고요. 15만원 내려갔을 때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리고 큰일 나서 재산 날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지금이라도 정리하셔서 다른 종목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투자에는 굉장히 적기고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한번 빠질 기회가 있다. 그래서 비중 조절만 조금 30%라서 조금만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지금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는 그냥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약손절이에요. 네. 그래서 3분의 1 정도 매도해버리시고 조금 내려갔을 때 15만원이라든지 그 이하로 내려간다면은 그때 비중을 한 50%까지 늘려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기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기업 전망이 정말 좋으니까요. 지금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15만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LG 디스플레이고요. 네. 네, 12,800원에 10%요. LG 디스플레이 12,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요? 네네. 네, 지금 이제 수익 보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를 제 기준으로는 좀 최저점에 샀다 생각하는데. 네. 계속 가지고 갈지 좀 궁금해서 전문가님 얘기 좀 듣고 싶거든요. 네네,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매도가 궁금해 하신 건가요? 네네. 계속 가져가도 될지 궁금해 하시는 거죠? 네, 네, 여쭤봐 맞아요.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LG 디스플레이를 12,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계속 들고 가도 되겠죠? 네, 뭐 들고 가도 되죠. 근데 이제 12,800원에 최저점에 사셨다고 되게 자부심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만원대 추천을 했어요. 빅머니에서. 빅머니에서 만원대 이거 저점이다 사라 했어요. 전문가와 일반인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최저점은 만원대였잖아요. 저는 그때 방송에서 4월 달에 디스플레이 산업 좋아질 것이다. 디스플레이 저점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점 부근에 사신 건 맞아요. 최저점은 아니고 최저점 부근 라인 때는 사신 거 맞아요. 근데 이거를 가까이 보냐 멀리 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차트를 제가 확대해 볼게요. 비교적 짧은 기간입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지금 제가 선을 하나 지울 텐데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제가 색깔을 좀 바꿔드릴게요. 빨간색으로 바꿨을 때 시청자님 매수가가 빨간 선에 있습니다. 네네. 어때요? 싼 거 같아요? 좀 비싼 거 같아요? 좀 비싼 편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까이서 봤을 땐 그렇죠, 그죠? 자, 근데 이거를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저기 앞쪽으로까지 가보는 거예요. 저 앞쪽으로 가서 이 상장된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보니까는 가격이 비싼 가격에 사신 건가요? 좀 싼 가격에 사신 것 같나요?
네, 좀 싼 가격에.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단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비싸게 사셨는데요. 이건 단기로 정리하세요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누군가는 장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싸게 잘 사셨네요. 앞으로 좀 들고 가세요인데 들고 가라는 말은 장기로 보란 말이죠. 그죠? 네네. 근데 지금 제가 만약에 짧게 보라 한다면은 짧게 보고 비싸게 샀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라는 건데 저는 디스플레이 이 기업은 장기로 봐야 된다고 보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CD 산업을 하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LCD에서는 거의 1위였는데 중국에서 싼 LCD 패널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 적자가 나고 막 굉장히 이게 실적이 안 좋아지게 된 기업이에요. 근데 최근에 얘들이 뭐 하고 있냐면은 LCD 이제 안 해. OLED 해야 되겠어. 라고 이제 바뀌어 나가면서 이제 롤러블 디스플레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돌돌 말리는 디스플레이. 네네. 그런 거부터 해서 플렉서블부터 해서 OLED 쪽으로 얘들이 다시 또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LCD에서 1위를 해봤던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OLED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전자상가 같은 데 가서 보시면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삼성 뭐 TV도 있지만 LG TV 보시면 진짜 얇고 이뻐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삼성 제품밖에 잘 안 쓰지만은 LG를 보게 되면 정말로 제품이 이뻐가지고 야 이건 앞으로 장난이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동차에 디스플레이가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앞으로. 지금 약간 미래 컨셉카 같은 거 보면은 실내 내부 그 인테리어를 전부 다 디스플레이로 만들어서 마치 투명 공간에 있는 것처럼 밖이 완전히 투사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자동차도 이제 컨셉카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위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차 썬루프라고 하죠. 네, 차 썬루프 대신 디스플레이를 쫙 해서 하늘이 보이게끔 하는 그런 느낌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디스플레이는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당장 조금 내가 올라갔다고 어떻게 할까 팔까 조금 내려갔다가 물렸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멀리 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장기적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가격은 비싼 게 아니라 싼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10,000원까지 내려간다고 했을 때 기업이 나쁘지 않으니까 지금 비중 10%시죠. 그죠? 네. 그러면 10,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비중 한 30%까지 좀 늘리셔도 좋고 만에 하나 어떠한 위기가 생기든지 어떤 뭐 경우 때문에 뭐 7,000원까지나 5,000원까지 내려가면 무슨 기회일까요? 매도해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디스플레이 이 기업은요. 손해보고 나올 기업이 아니라 수익 보고 나올 기업인 거예요. 시간을 얼마 투자하냐 싸움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하셔야 되지 뭐 빚을 냈다거나 짧은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미래 전망은 이렇기 때문에 멀리 가져가자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장기 10,000원대에서 추가 매수하셔도 되고요. 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제가 만도를 네. 3,400원에 이번에 올라갈 때 사가지고 물렸어요. 아, 네네. 그래서 이거 쭉쭉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예요. 네, 33,400원의 비중 20% 이번에 최근에 올라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셔서 이제 네. 지금 손실이라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네, 너무 걱정되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전문가님 만도를 33,400원에 매수하셨는데 네. 어떻게 하면은 좀 손실을 안 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방송 생활하면서 상담한 이제 분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 10,000명 좀 넘고 15,000명쯤 되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네. 근데 제가 그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뭐냐면요. 올라갈 때 사서 물린 사람들의 전화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근데 그렇지 말아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일이 안 생긴다라는 게 뭐 뻔할 뻔짠데 사람들은 그걸 잘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방송에서 좋게도 이야기해보고 위로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했는데 혼내는 게 최고 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내 돈은 지켜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올라갈 때 매수하시니까 어때요? 아우, 너무 숨만 나죠. 너무 성질만 나고 뭐 힘들고 네. 그죠? 수익도 안 네, 나고. 네, 그럼 이 너무 방법이 옳다라는 걸까요? 그르다는 걸까요? 아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근데 네. 이 잘못된 걸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아는데 또 이런 상황이 되면 매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 감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 조절을 못하고. 맞아요. 감정 조절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감정 조절 너무 못하다 보니까 올라갈 때 네. 어머 지금 사야 돼 하고 손가락이 나도 모르게 나가버리는 예, 거예요. 예, 그랬어요. 이번에 맞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주식은 지식 싸움이 아니라 감정 싸움이다. 그러니까 머리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를 잘 관리하세요라고 하는 게 평정심 유지가 정말 중요해요. 이 평정심이라는 게 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평정심이겠지만 올라가고 있을 때 흥분하지 않는 것도 평정심이거든요. 맞죠? 네, 맞아요. 항상 한결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시장을 약간 동떨어져서 냉정하게 보면은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시장이 아니고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는 평정심 유지해서 봐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해드리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가에 매수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제가 주식 실력에 자신이 없다면 그냥 기다리시면 알아서 조금 싸게 내려오니까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을 제가 하지 마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수익을 보지 마라는 게 아니라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TV에 나오는 주식 상담하시는 분이 이렇게 한 사람이 주식 하지 마라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니요, 그렇게 얘기해주면 좋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하지 마라고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뭐 많은 분들이 좀 안 좋게 생각하시나 봐요. 주식 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저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할 거면. 그래서 지금 요렇게 고가에 사지 마시고요. 지금 만도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고가에 샀어도 괜찮은 기업이에요. 다행인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진짜 정말 하늘이 도왔다 생각이 들고요. 만도는 앞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3만 원이나 2만 8천 원까지 밀렸다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빠졌다가 위쪽으로 올라갈 때 4만 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것을 좀 목표가로 잡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만약에 저기 상승을 할 때 3만 5천 원 이상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게 된다면 다행인데 안 올라가면은 그냥 3만 5천 원에서 바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3만 5천 원이 고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기서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네. 3만 5천 원까지 가긴 가겠나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제 방송 많이 보고 계시죠? 네. 저는 이렇게 문현진 점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꼬마 신령 이런 거 아니에요. 산신령 이런 느낌 아니기 때문에 올라간다 안 간다 이걸 맞춰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내려갔을 때 충분히 전략을 짜서 대응을 해야 되고 올라갔을 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29,000원까지는 밀릴 수 있는데 저때까지 내려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가져가자라는 전략을 드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29,000원에 추가 매수해야 되겠어요. 아니요, 그거는 29,000원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고 저기까지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아니고 거기서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추가 매수 하고 싶으시면 29,000원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저도 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전화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반등 나오면 잘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재생 DS요. 네, 해성 DS.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주가는 29,900원이고요. 네. 네, 저는 50%. 네, 29,900원에 비중 50%요. 예.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괜찮은 종목에 언제 올라갈 수가 있나 가지고 있으면 그걸 물어보려고요. 언제 좀 올라갈까. 아, 이 종목도 이제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예요? 네. 네. 올라가다 도로 내려왔는데 오늘은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해성 DS 29,900원에 매수하셨는데 네. 주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앵커님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남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지금 요즘에 문제점이 보이세요? 해성 DS라는 종목은 보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같이 네. 매수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비교적 최근에 사셔가지고 네. 그거 매수하셨는데 또 문제점이 뭐냐면 이 전화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다들 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자금들이 사실 노후 자금인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좀 심각하게 바라보는데 많은 방송에서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거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종목이 어떻습니다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주식이라는 것은 오늘만 할 게 아니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다음 달도 하고 1년 뒤도 하고 계속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장 지금 오늘 내가 뭘 사야 된다 또는 뭘 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안 가지셔도 되는데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다 보면은 하도 TV에서 좋다 하고 그리고 시장이 자꾸 올라간다 이렇게 부추기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각자의 인생에서 각자의 노력으로 각자 이렇게 다른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해오셨지만 주식은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에서는 굉장히 초보자이기 때문에 마냥 팁에 좋다거나 누가 좋다고 해가지고 매수해가지고 수익 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제발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계실 텐데 이제 돈 벌고 싶다라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알면서도 실수하는 게 바로 주식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한 번만 좀 생각해 봐 주시면 어떨까. 이제 우리 시청자님의 자산을 위해서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네.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네. 해성 DS 같은 경우는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이 기업도 예. 지금은 반도체 만드는 기업이고 반도체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뭐 반도체 생산할 수 있는 장비, 부품, 소재 이쪽으로 엮여가지고요. 예. 지금 시세가 굉장히 좋았던 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리에서 21,000원 매수하셨는데 21,000원만 뚫고 올라가게 되면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가면서 뭐 25,000원, 3만원까지도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뚫지를 못하게 되면 안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자리에 매수하시는 게 옳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는 조금 밀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져가시는데 아직까지는 뭐 손절할 만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19,500원이 밀리게 되면은 정고점 자리를 무너뜨리고 내려가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 손절해야 되는 자리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일단 보유하셔도 좋고 일단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테마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23,000원에서 4,000원까지는 목표가를 잘 잡되 19,500원 손절가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손절하실 때 누가 좋다고 하든지 간에 나는 손절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